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벌써 우리가 한 4시부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몇 시예요? 6시 40분이요. 6시 40분? 네. 옛날 내 방송할 때 혼자서 3시간 끄는 정도네. 혼자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진한 씨도 얘기했지만, 가장 모자란 거, 나 태환 씨가 그랬잖아. 조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게 힘들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스파레주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시세조사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뭐 76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헨리혜성처럼 이렇게 한 번씩 와. 아직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간혹. 근데 더 부족한 게 뭐냐면 분석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거제도에 갈 때도 느꼈지만은 도로가 지방을 가다 보면은 도로가 이제 불이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여기 나온다고. 곽 기사님. 네, 유튜브로 그 장면이 생방송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라고? 그때도 많이 느꼈던 게 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가면 더더군다나 저도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잘. 그래서 이렇게 딱 그때 느꼈던 게, 야, 이게 조금만 어두워도 운전기술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필요 없구나. 그죠? 여러분들 운전 아무리 잘해도 눈이 좀 안 좋으면 이 고속도로에서는 어려운 거야.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 그때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우리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인생 자체를 암흑처럼 대충 살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경전에도 그런 게 있죠. 지혜라는 게 등불로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 아시겠죠? 우리 스파레주뿐만 아니라 협회 로고가 등대죠. 저기 책 속에 등대가 있는 장면이죠. 책 속에 등대인데. 그래서 어떤 등불을 밝히는 어떤 행위가 시세 분석 같은 거예요. 분석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가 있죠. 그렇죠. 정보 증권가도 분석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첩자들이 있죠. 첩보원들이 있어. 대사들도 막 첩보를 해서 미국으로 본토로 보내. 첩보를. 누가 어쨌다, 누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아베가 이런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누구를 만났고, 다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개발할 때, 위성에서 청와대 도청할까봐 다른 데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도청이 가능합니다. 감청이.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보를 수집을 해서 딱 본토로 보내.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수집한 거를 누가 분석하냐면 분석가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해.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똑똑한 데는 다. 증권도 그렇죠. 증권도 다 어디 무슨 사장이 태양열을 어떻게 했다. 어쨌다 막 나와. 그럼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다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뛰어난 존재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잖아요. 들으면 분석도 내가 해. 근데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보면 분석해. 요걸 두자로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바로 답이 안 나옵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부인이 야, 뭐 하다 왔어? 야근하다 왔어. 그럼 여러분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거짓말! 이렇게 나오잖아. 뻥치시네! 이러잖아. 들으면 바로 나와, 이게. 이게 인간이 아까 고속도로에서 어둡게 사는 이유더라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이게 사람들이 어둡고 좀 삐리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뭐가 모자라길래 저럴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사자성어는 뭔가요? 뭐죠? 우물안 개구리. 이걸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라 그러죠? 아, 이 우물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개구리가 보는 세계는 뭡니까? 동그랗거나 사각형인 으로 보이죠? 이렇게 딱 보면은 야, 하늘이 되게 내 몸에 한 50배는 될 것 같네. 이렇게 본다고. 근데 거기를 이제 나와보면 진짜 하늘이 큰지는 알죠. 똑같은 거야. 멸치가 지가 사는 세계는 그 되게 작은 것 같은데 태평양강으로 가면 막 고래 같은 애들이 막 뛰놀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네. 또 여러분들 여기서 날고 기어봤자 미국에서 보면은 뭐 다 별로 없거든. 그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아무리 뭐 지구상에서 잘 나가도 먼 우주로 보면은 요거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먼지야. 근데 이런 거를 조금 통찰력 있게 기억을 하면 분석력이 좋아져요. 즉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수준 낮을 때 자꾸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아까 우리 진한 씨가 27기가 혼돈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배터리 다 됐어?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그런 거야. 내가 제일 처음이고 이제 경매 세계에 이제 들어왔어. 근데 뭘 한다고 판단을 자꾸 하는 거지? 자,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볼 때 경매는 나는 초보고 나는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지만 경매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대단하지? 그런 어떤 상을 짓는다 그래. 이게 그 불교에서 모양을 딱 지어놔. 이렇게 이래야 돼. 형섭이 너는 이래야 돼. 충정 이래야 돼. 부모가 이제 자식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이래야 해. 자, 요렇게 정함으로써 항상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왜? 정하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치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내가 경매를 한 건도 모르고 경매 용어도 솔직히 모르잖아. 권리분석을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스파레주생들은요. 권리분석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면 불안증에 떨었어요. 근데 요즘 스파레주생은 권리분석을 한 개도 몰라도 떨질 않더만. 아예 떨질 않아. 자,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 건 좋은데 간단한 말로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입문해서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경매 교육법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갈등을 한다 이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그 스파레즈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교육량이 되게 많아요. 이래동만 해도 옛날에 PT 때는 충전이 PT 할 때 뭐 다른 거 요구 안 했지. 이래동만 하라 그래. 그것만 3개월. 근데 최근에 그 진한시 들어올 때 뭐 있어요? 책 봐라, 뭐 봐라, 뭐 되게 많지 않아? 동영상 봐라, 뭐. 이게 A4지로 한 20항목이 넘을걸? 자, 그러면은, 이래독만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보다 할 게 20개나 더 있는데, 뭐 갈등할 시간이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안 하니까 갈등을 한 거지. 그거 하느라고 쫓기면 갈등이 안 나오죠. 그죠? 일을 많이 앞에서 벽돌 날렸더니 야 이제 탁자 날라 의자 날라 그러면 걔가 정신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그 모카밭에 있는 흑인 노동자처럼 지속적으로 일을 갈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을 혼자 주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까 그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왜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자를 잴까?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다 그 자기 나 잘났네라고 하는 그런 뻐기는 사람인가? 딱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뻐기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뻐기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게 오판이라는 거잖아. 그죠? 오판하는 거죠. 근데 오판 뭔가 잘못 생각한다. 그럼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말로는 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죠? 저는요, 초보여가지고요, 이제 2달 반 됐는데, 아까 그 진한 씨가 그랬잖아. 2달 봤는데요,
두 달 반 됐는데요가 아니고 두 달 반 됐는데요. 뭐 낙찰된 사람도 없고 원래 없어 그 기수에. 원래 옛날에 두 달이 졸업이었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옛날에 두 달이었어. 그제 같은 기수 다 두 달이었어요. 60일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검색해서 물건 조사하고 이래. 그러니까 두 달 반이나 됐는데 낙찰하는 사람, 우리 언제 스파레로 이렇게 됐지? 원래 없었어. 자, 이것도 자기들이 만든 상이야. 그리고 그래서 속으로 또 드는 생각이, 대학은 4년을 다녀도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여기는 두 달 반이면 돈 1,000씩 벌어야 돼. 이런 거라고 누가 과장 광고를 했나? 그런 적은 없거든. 그지? 자, 그럼 이 생각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내가 또 든 거지. 이거는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이다. 그럼 운전면허를 붙을 때 여러분들 보통 학원 한 달 다니지 않으세요? 옛날에 저 때는 수동으로 배울 때는 그 한 달 정도인가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시험 봐서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면은 대부분 붙었어요. 그지만 그때도 운전면허 두 달 동안 더 붙은 사람도 있죠. 더 오래 걸린 사람. 나는 두 달 넘게 걸렸다. 손 들어보시죠. 자, 정말 저렇게 잘해도 두 달 넘게 걸립니다. G80? G80?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가 다른 말로 쟤네 실수야. 쟤네 실수. 아니, 현대차가 그런다며 유튜브 보면서 조립한다며. 그게 나와버렸더만. 그래서 와이파이 끊었더니 노조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차를 만드는데 아니 일반 사무직으로 종사해도 와이파이 켜놓고 하면은 뒤통수 맞을 일 아니야? 잘리고. 근데 그런 게 야 현대차는 참 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찌됐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달이라는 시간,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 운전면허 따는 시간 또 여러분들한테 있는 두 달, 충전이 두 달. 딱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달, 세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 제빵 기능사 3개월이요? 기능사를 따는 거지. 그치? 빵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실력에 내놔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게 보통 한 20평짜리 그 가게 인테리어도 한 달 걸려. 장사하려고 내가 간판 걸고 뭐하고 뭐 해서 세팅 딱 하면 두 달 가까이 들어요. 보통. 우리 그 도시대 커피도 거의 한 달 보름인가 제작했나? 킹왕창 오셔 여러분들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제작하는데. 1년하고 한 4, 5개월. 1년 4, 5개월.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두 달 보름 정도로 어떤 학원을 가가지고 배워서, 제가 옛날에 그 스파레좀 하기 전에 권리 분석 가르쳤겠죠? 그, 제이씨 권리 분석 우리 몇 회 가르쳤어? 10주인가 됐지? 10주인가 12주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몇 주예요? 두 달이잖아. 권리 분석만 두 달 반에. 그러면 일반 그 건국대학교나 명지대학교, 광운대 이런 데서 경매 컨설턴트 과정 해가지고 걔네는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을 가르치는데 컨설턴트 과정이라고 해놓대. 그게 과장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6개월. 지금 제가 말한 건 뭔가요? 시세조사죠. 시류. 보통 흘러가는 걸 알아야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지. 여러분들이 맞죠? 이게 보통은 이 물건은요. 보통 100만 원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80에 줄게요. 그러면 내가 싸구나. 싸게 샀다는 걸 알려면은 정상 가격을 알아야 싸게 산 줄 알지. 그냥 누군가가 싸게 80 줄게요. 그럼 여러분 믿고 바로 사세요?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시류를 안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 딱 남자 보고 키가 몇 센치예요? 얘 170이면 요즘 작네요. 그건 뭐예요? 요즘에 그 몇 년도생들의 남자 키는 보통 요 정도 하는데 야 너는 그거에 비해 이렇다. 그러죠? 그렇죠? 그지만 170이면 조선시대에 비하면 장사죠. 거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류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이 있는 것이지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요게 오판인 거야. 남들은 이런데 이렇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무종식 컨설팅 명도할 때 270? 그렇지. 자, 우리 그 킹콩 클럽은 100만 원이면 해드려요. 바로 이렇게 기중기로 날라서 창 밖으로 던져서 이렇게.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딱 그런 말 있잖아. 아, 우리에 비해서 비싸다. 비교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했는데 안 된대요. 진한씨 이 말은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아, 다른 데 가서 배우면 권리 분석이 6개월 걸리고 4개월 걸리고, 경매 용어 암기하는데 한 달 보내. 근데 우리는 그런데 헛시간 빼고 이렇게 싹 빼고 이렇게 실전을 넣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20년부터는 권리 분석도 하고 튜터들이 있으니까 기초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그 갈급해 하던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 이제 담을 계획이에요, 이제. 원래 옛날에 이론만 가르치다가 스파레저 하면서 이 실전만 가르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론과 실전이 함께 가르쳐지는 이제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예. 실전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돈 버는 기술을 왜 남한테 가르쳐줘? 아싸리 안 가르쳐주고 나만 되면 되지. 그런데 내가 재벌이면은 나만 사면 되는데 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개발한 물건도 아닌데 남한테 던져줘가지고 돈 버는 게 좋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사지도 않을 물건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옛날에 컨설팅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조사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29기 리포트 형식을 물으시죠. 그러나 리포트에는 분명히 시세 판단, 결과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판단, 근거가 있잖아. 근거를 써야 돼. 근거를 본인들이 손으로 쓸 수 있는 다음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든다면 2개월 반 됐는데요. 판단 근거는 뭐죠? 다른 데는 2개월이면은요. 63빌딩 세우거든요.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사고가. 오케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27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깔 때 나도 험담을 많이 했어요. 저기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홀짝 짝수다 홀수다 짝수 사랑한다 아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같이 뛰듯이 27기가 지금 이거 홀수기수야 짝수기수야 원래대로 하면 막 따지기도 했었어. 그래서 27기에서 있었던 어떤 그 트러블을 어떤 그 뭐랄까 진짜로 그때 60일째 될 때 우리 만났죠. 2달 때 그때 내가 굉장히 그 교육하는 거 딱 보니까 이 정신이 다 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이렇게 허공에 떠서 따로 있어. 이게 두상하고 이 영혼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여 나는. 이렇게 딱 보면 또 하나의 전사자 기수가 생기는구나. 딱 그러다가 내가 이제 3개월, 4개월로 늘리고 물건 선정을 하나 투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확 살아나잖아. 예수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고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29기 때부터 이제 아까 우리 충전이하고 형섭이한테 야 스파레주 교육 개편에 대해서 홍보 좀 했더니 난리도 아닌가. 둘이서 그 어설픈 그거 그냥 그거예요. 29기부터는 4개월로 늘리잖아요. 27기도 늘릴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 2개월은 사실 억울한 감이 있죠. 그래서 물건 선정을 하는 거는 조를 따서 요청하면 제가 한번 훑어준다는 얘기를 AS를 또 약속을 한 거예요. 방송에. 대신 그룹으로 와야지 한두 명 어서는 해줄 수가 없죠. 그룹도 그것도 모양을 갖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파레주가 4글자니까 4개월로 늘리자. 그 다음에 스파는 그 뭔가 스파르타 같잖아. 그러니까 실전 훈련을 뒤지게 시키자. 그 다음에 2개월은 레저 같잖아. 레주. 발음이 이렇게 꼬이면. 그래서 그 실전 입찰하는 과정으로 한 2개월을 보내면 한 4개월 정도 보내면은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되겠지. 요 생각. 저도 이제 계속 교육 개편을 그 퍼펙트하게 가는 게 저희 꿈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면, 그죠? 내가 현대차 사장이야. 그러면 내 차가 완벽했으면 좋겠는 거죠. 옛날에 현대차가 가로등을 정면으로 받았는데, 가로수를 받았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대.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살짝 비껴 맞았기 때문에 안 터졌대. 그 에어백을 맞을 때도 정폭으로 가서 골라 맞으면 터지게 만드는 거지. 우린 그런 불량품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파레주는 진짜 이상한 정신세계 가진 사람 아니면 다 되게끔 만들려고 저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년도에 이제 그 화상 도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튜터 제도 오고 하는 이유가 튜터들이 또 만져줘야 돼. 왜냐면 이게 우리는 지식만 주는 게 아니고 멘탈을 관리해줘야 돼. 다른 데는 지식만 주잖아. 이론만. 근데 우리는 멘탈 관리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약도 지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지 약속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멍상에 의해서 또 도기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뭐라 그러지? 경부고속도로라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는 또 아니거든. 약속한 것만 받고 그 외에 받으면 감사합니다. 덜 받아도 약속한 거면 네. 이런 거가 정상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게 아까 말한 오판을 하지 않는 거죠. 오판하지 않는 건 정확한 근거.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요것도 해주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안 해줬네. 저기 있으면 해준데 얘는 안 해주네. 그러면 내가 참 못나서 못 안 해주나 보다. 아니면은 사정이 어떻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안 해주네 그래. 마치 계약한 것처럼. 그러면 이상한 망상이 너무 많은데 그 망상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막습니다. 아까 같이 어두운 대로. 오판을 계속하죠. 오판을 하는 거야. 오판하면은 반드시 도로가 끊겨 있는데 혼자서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항상 정견하라 그랬죠. 바르게 봐야 돼. 내가 현재 바를 정자로 딱 봐서 제대로 본다면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이 세계가. 어렵지도 않은 세계. 이 세계는 보면은 하면 되는 세계더라고,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는 제 이제 경험에 이제 제가 그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51살이 됩니다. 이제 반 100년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도가 터가지고 이게 하늘로 가야 되는 세계인데 원래 50이면 뭐라고 하죠? 지천명이잖아. 그러니까 1000명을 알 때가 된 거지.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나이죠. 50이면. 그죠? 50이면 하늘이 나에게 준 소명. 옛날에 50이면은 그거래요. 하늘이 준 소명을 알아서 후진을 양성해야 되는 의무를 받은 시기래. 50이. 근데 나이 50 돼서 막 헛소리 빽빽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저도 이제 나름 산다고 살아봤더니 느끼는 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면 되는 세계더라는 거죠. 왜 꿈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날라야지 하면 날다가도 떨어지고 잘 안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현실 세계는 내가 뭘 해야지 하면 되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되게 할 수 있어. 지금 성수시 가서 라면 끓일 수 있지? 그럼 라면을 먹고 싶다. 라면을 얻어야지. 그러면은 냄비탕 넣고 라면 탕 넣으면 라면은 나와버려. 이게 마법사 같은 거죠. 내가 하면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저도 희망 갖고 사는 거죠. 항상. 막 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노력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근데 하니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1월에 책을 2권 썼어. 그래서 내놨어. 그랬더니 뭔가 없던 무가 유로 됐죠. 그런 걸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하던 걸 하나 한 거죠, 지금. 29기는 이제 연초에 시작하는 거고, 27기는 어쨌든 3개월 전에,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 10월? 그러니까 이제 2달 됐어. 2달 반 안 됐네, 그러면? 전인까지 또 2달 반이라고 아까 그랬잖아. 10월에 시작했다잖아. 10월 10일? 10월 초에 10월 초. 그러네, 이제. 자. 됐어. 왜 그래?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지만 원하면 된다. 그리고 되는 세계 맞죠? 여러분들 핸드폰 딱 들어서 전화 딱 걸면 받잖아, 상대가. 이루어지는 세계야. 이게 마법 같은 세계야. 연희 씨는 뭐 졸음이 오나 봐? 정성 들여서 강의하고 있는데. 뭐 꼭 태환 씨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현실을 수긍하되 정견해야 돼. 정견. 바로 보면 되는데 그래야 오판을 안 하고요. 오판을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나 오판한 사람이 여러 개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수를 한 개, 두 개 하면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잖아. 그잖아. 옆에서 하나, 둘을 딱 보면은 얘가 계속 실수하네. 실수하는 걸 딱 보니까 어떤 원리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얘가. 그러면은 얘는 가만 놔둬도 계속 유사한 짓을 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하나의 원리를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그 지난 시간 때도 아까 일부러 서두에 꺼낸 이유가 아까 같은 어떤 그 강의 자기가 이제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또 수많은 이제 오판들과 어떤 그 오판의 근거들이 약한데 이제 사고를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흔히들 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스파레 주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어쨌든 똑똑해야 부자가 됩니다. 이게 조금 느는 거는 아무나 해. 조금,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 백수야. 그제 어떤 사람 백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어디 가도 취업을 할 수 있죠. 알바를 하든 뭐 하든. 돈 얼마 벌 수 있어. 금방도 벌어. 어디 가서 나이 드신 분 그냥 설거지 가서 배워도 돼. 설거지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어. 요거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은 더 안 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수준이 있고 좀 더 넘는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또 이렇게 연말에 같이 또 협회랑 오는 거는 그런 욕구도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엄밀해야 돼. 되게 엄밀해야 돼. 고수가 돼야 돼.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를 잘 용납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만난 김에 이제 덕담을 하나씩 이제 해드린 거예요. 진한 씨 덕담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영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덕담을 굳이 해드리자면, 그때 여기 지하 노래방에서 별 생각 없이 춤만 추던 사람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선영 씨 하면. 그제? 술 먹고 춤만 추던 모습만 기억나는데, 야, 마치 진짜 한 4, 5년 지나니까 사람이 완전 용이 돼버린 케이스죠.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어떤 용접사가, 여자 용접사가 경매 배워서 뭐 월세를 이자 제하고 500만 원대를 받고 5년 사이에 가는 캐나 하겠어요?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없을걸요? 없는 거야. 대통령도 월급이 1,000 얼마인가 되는데 뭐. 그죠?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릇이 있고 그릇이 넘치면 다시 물이 쏟아져 버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릇이 내가 애초부터 요만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물을 막 콸콸 담아. 그죠? 그러다가 그릇이 차면 물이 흘러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의 그릇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릇. 그래서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이 방이 3칸이야. 그러면 이제 금이 한 칸에 찼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칸 또 차 올라오죠? 그러면은 방수를 늘려야 돼. 맞죠? 그럼 방을 계속 3칸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찼네. 그 다음에 나중에 집 구하러 다니면 그 돈을 거기서 끊기죠. 방이 3칸 있는데 한 칸 반이 차.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방수를 늘려야 돼. 방 늘릴 생각 안 하고 계속 채울 생각하는 순간 3칸에서 딱 끝나버리잖아. 안 그래요? 이게 이치야. 그러니까 재산이 요만큼 이렇게 키워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선영 씨가 방수를 계속 키우는 데 힘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를 하나 사는데 자꾸 정신이 팔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방은 차버리고 늘진 않아. 그때 이제 나이 들었고 안 돼. 그게 이제 또 자기 돈의 한계야 거기가. 그걸 잠재력이라 그러죠. 그 성장 잠재력 그러죠.
아, 이 사람은 성장판이 다 닫혔어. 아, 이 사람은 성장판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 요게 또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경영 같은 거죠. 아시겠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 됐으면 이제 좀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술 마시면 생각을 해봐야지. 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요거부터 나갔으면 생각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나의 그 했던 거를 스캔을 싹 해서 어디에서 더 성장판을, 내가 성장판을 키우기 위해서 방수를 늘려야 되는데 혹시 물건수를 늘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수만 너무 이제 늘리다 보면 성장판이 딱 닫혀. 그게 조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 같은 경우도 책을 쓰면은 어때요? 생각할 시간을 위해서 붓뚜껑을 닫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속 창작만 하다 보면 배설만 돼. 사람이란 게 뭘 먹어야 되잖아. 먹고 유지하고 배설하고. 이게 순환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계속 배설이 되면 뭐가 돼요? 병이 나. 우리도 물만 계속 나면 탈수 증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채워줘야 돼. 그제? 채우면서 쌀 수는 없잖아. 채울 때는 싸진 않잖아. 이런 게 이게 이 시간에 단락이 필요한 거지. 이치가. 근데 먹으면 바로 토해야 되면 뭐예요? 여기 목구멍에 구멍이 뚫렸다든가 창자에 구멍이 뚫렸다. 병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좀 채울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뭘 하면은 병이 나.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되냐면 경매가 그 기술이라고만 너무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딱 볼 때 경매를 기술로만 보는 것 같아요. 뭐 깨달음으로 보는 것 같으세요. 인생으로도 보고 깨달음으로도 보죠. 이게 저의 수련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걸 보고 있지. 요거 뭐 기술로 볼 것 같으면 무슨 기술에 무슨 이런 건물을 왜 얻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교육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왜 짭니까? 기술이면은 충분한데 지금도 충분해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상태에서 27기 누를대로 그냥 쭉 가도 되고 25기나 23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따사롭게 전화나 한두 번 더 해주고 문자나 보고 그 댓글 하나 더 달아줘도 교육은 대한민국 톱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협사모든 그 자기 단톡방에 넣어놓고 수시로 관리해 주는 데가 어딨어요. 본 적도 없는데 저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나 더 하려고 하는 거는 깨달음하고 관련돼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원리를 깨달은 거. 저도 이제 그 부자 마인드 원리를 말했지만은 100%는 모를 거 아니겠어요. 마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론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무슨 빛의 속도로 날아가 본 적 없잖아. 이론이다. 가설, 상상 세계, 그죠? 우주의 뭐 중력의 법칙, 뭐 우주 뭐라고 하면 중력장이 어쩌고 뭐 양자가 어쩌고 몰라도 상상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길 뭐 가면 다 죽잖아요. 블랙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가는 거죠. 진리 탐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진리를 탐구하는 입장에서는. 겸손하다면 안 할 행동하고 안 할 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지키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오판하지 않는 그 기술, 오판하지 않는 기술, 오판하지 않는 비법,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런 건 어디서 오냐면 시세조사에서 온다 그랬죠? 시세조사할 때 시나리오 훈련하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마스터하더라도 시세 분석은 옥상에 있는 더 높은 세계의 이론이에요. 분석. 아까 그 태환 씨가 그랬잖아.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조각으로 이렇게 맞췄다. 그거는 시세 분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석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거를 딱히 어떤 논리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교과에서 설명하기를 커먼센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졸업한 기술은 다 들으신 거죠? 그런 거야. 내가 딱히 설명할 말이 없었어. 그거는 어떤, 뭐랄까,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저한테 첫 번째 부담이 뭐냐면, 27기가 계속 자기들 순서 오면 다 붙여줄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여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적어도 제 걸로 할 때는 28살에 한 번 떨어지고 지금까지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걸 자랑 삼는 거 보면 저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동차를 사가지고 차를 저는 10번 박았어요. 그러면 그게 고소해 하세요. 하수잖아. 몇 번 떨어졌다는 거를 자랑할 건이 아닌데 그걸 되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것도 무지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27기 이 제도가 우리 도입됐잖아요. 물건 선정. 선정은 뭐냐면 제가 하도 못 고르니까 선정해 줄게라는 거였거든. 근데 상담이 들어와서 거들어 줬는데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 야, 너 안 붙여줄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약속한 바 없고 정한 바 없고 내 입에서 이거 한 적이 없잖아. 이게 약속한 적 없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공식적인 약속처럼 믿는 거 이것도 내가 대인실한 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안 준다고 한 바 없는데 받을 권리를 느끼는 거 되게 모순이다 이게. 그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 중에 여태 스파레주생 중에 말을 해서 말을 안 들어서 떨어진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말을 들어서는 떨어진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보면 점쟁이로 보면 엄청난 점쟁이과지 사실은. 내가 점쟁이지 어찌 보면 이게. 그러나 최근에 27기가 이렇게 밀려오니까 내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싹이 트는 거야. 또 이 인간들 중에 또 뒷담화하는 인간 또 생기겠다. 한두 번 떨어져. 남은 다 붙여놓고 나만 떨어졌다. 이런 사람 있을 거야.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진짜? 여기가 킹콩 이사니까 없지. 우리 편이잖아. 첫째 그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 제가 이제 느끼는 이제 사적인 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막 쓰거든요 이게. 이상의 배터리가 소진된 느낌이 있어. 내 생명을 갉아먹는 느낌이 있어. 물건 붙일 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쓸 때 연타로 올 때 그때 누구지? 현분 씨. 그때 오전에 막 한참 회의하고 야, 나 현분 씨 간다고 갔잖아. 그런데 이렇게 잠깐 누웠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현분 씨 맞나? 지영 씨인가? 그래서 지영 씨는 막 이제 목소리 돌돌돌 떠는데 지금은 들어도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감이 안 오는 느낌이 있어. 신기가 빠졌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네, 지영씨 10분 있다가 더 합시다. 몇 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11시 20분에 끝난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다 써놓고 숫자만 비워놓고 기다리고 해라. 나 좀 쉬게. 그래가지고 한 15분인가 더 쉬었다가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게 분석하는데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대기업의 리포트에 좀 길어도 되나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보통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장이나 회장이 딱 있으면 브리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브리핑이라는 게 브리프가 요약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핑은 요약 정리해서 네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그렇고 탁탁탁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그 회장이 딱 보고 야 공사 진행해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브리핑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29기도 이제 그거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그 브리핑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서없이 나와.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이 제일 어려운 게 주어하고 목적어를 빼. 방에 갔대요. 그럼 누가 방에 갔다는 얘기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주어 빼고 목적어 빼고 다 그냥 마치 이제 말 배우는 사람처럼 뱉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에너지가 극히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시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는 없고 어디에다 쓰냐면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을 하는 거지 이거를 분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아빠 그러면 뭐라고? 배가 고프다고? 애기가 울면은 엄마들이 뭐야 기저귀 갈아주잖아. 추리를 해야 되는 이 요게 너무 힘든 거야. 헛시간을 쓰는 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조사를 쫙 잘만 해놔봐. 그까짓 거 분석은 진짜 쉬워. 근데 사실관계도 왜곡이 돼 있는 데다가
팩트가 너무 모자라. 조사된 양이 너무 없어. 그죠? 둘째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다는 뉘앙스 전달이 이게 보고서로 안 오다 보니까 점을 쳐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팩트가 나열이 돼 있고 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팩트 자체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 그때 본인이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충 얼버무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썼던 단어를 얘기해. 그럼 단어를 얘기해. 그렇게 단어를 쓰면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을 풀리할 수 없어. 그것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딱 누가 뭐 물어보면 그거부터 부담이 오는 거야. 이게 어떤 공포증 같은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만 유려하게 잘 하고 설명만 탁탁탁탁 써주면 바로 돼. 그러니까 그 시세조사 입대기에 보면은 잘 쓰여진 리포트는 한 편의 소설 같다. 소설 같은 거 재밌을 때 보면은 맥락이 탁 전개가 되잖아. 잘만 쓰면 되는데 그걸 못 써올 때가 힘들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급격히 다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팩트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다 됐어? 오케이. 팩트 전달만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뭐가 섞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요, 첫 의견이 그거야. 집도 안 나가고요. 거래도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나가고 거래도 없을 거니까 너는 딴 말 하지 마세요. 도기한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면 가로 열고 뉘앙스가 그냥 한글로 딱 떠. 나는 이러고 싶으니까 라는 의지까지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의지의 강도를 추정해서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의지면 설명을 살살살 하고 자기가 너무 단호해. 한 7, 80%의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 지역은 안 되는 거고 안 좋은 얘기를 막 얘기하는데 들은 얘기만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색을 다 빨간색 입혀놓고 나한테 보여줘. 여러분들 그 크레용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덮여있으면 그 안에 뭔 색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지? 노란색이 있는지 흰색이 있는지 파란색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거기다가 빨간색 덧방 쳐버리면 덧방을 쳐서 나한테 던져준다니까. 마치 점쟁이한테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맞춰봐요, 내 고민이 뭔지. 이러잖아. 그러면 점쟁이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야, 점쟁이가 무슨 고민이 뭔지도 모르냐? 이러잖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게 되게 모자란 짓이거든. 그거는 마치 병원 의사한테 가서 야, 나 어디 아픈지 맞춰봐. 그래? 그럼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묻잖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걱정할 병은 아닙니다. 이거는 감기예요. 그죠? 기훈 씨도 그래서 약 지어주잖아. 약사들 그러잖아.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알아? 모르지. 제일 먼저 뭐라 그래? 무슨 약,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잖아. 그냥 어디 아프세요? 그럼 예 선생님 저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역은 이야기 잘 들어요. 해주잖아. 그런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들은 적 있죠? 평소에 들은 적 있지? 조사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말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전달. 동료한테 말할 때도 객관적으로 전달. 왜냐?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얘기해도 한 70% 선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20%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극히 비관적인 사람도 있어. 이번에 그 신동분 씨 낙찰될 때도 제일 먼저 한 1시간 내내 얘기를 들으면 59분까지 내가 질문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관적인 얘기만 얘기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된다. 여기는요, 매매 시세가 전세 가격보다 낮아요. 예, 우리 현부님, 잠깐 진정하시 들어보세요. 지구상 어디를 가도 전세 가격보다 낮은 매매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래도 부동산 업자가, 그 전세는 잘 나가는데, 전세가 잘 나간다면 부동산 미래가 좋은 거예요.
자, 전세는 잘 나가는데 팔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내놔야 된대요. 이 말이 낮다는 전세 매매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급히 팔려면은 싸게 팔아라라고 작업 치는 멘트예요. 업자가 작업 치는 거잖아. 멘탈이 약한 사람 이렇게 우 흔들어서 좀 급하세요. 조금 그러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아유 선생님 제가 금방 팔려면은 제가 전세 가격보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제가 거래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터프하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 낮춰서 내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멘탈 약한 중생들은 어때요? 선생님 그럼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웬 떡이냐? 내가 전세 복을 지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해피하게 보내라고 어린 양을 나한테 보냈구나. 그 다음에 냉큼 삼켜 먹어버린. 일단 그게 작업 멘트인데 이게 또 이게 작업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훈련도 사실은 그 정견하는 방법이다. 제가 강의를 해버렸죠? 연말 마지막 강의입니다. 특강.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